기아가 신형 전기차 EV5 국내 모델에요. 중국 CATL의 NCM 배터리를 쓰기로 했어요. 네, 맞아요. 이게 뭐랄까 NCM 배터리는 국산이지 이런 믿음이 좀 있었는데 그게 깨진 셈이죠. 업계는 물론이고 전기차에 좀 관심 있다 하는 분들은 다들 아니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해봐야겠죠? 네. 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게 또 전기차 구매를 혹시 고려하는 당신에게 그리고 우리 K배터리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여러 기사랑 보고서들 보면서 그 속내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EV5에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거 소식 자체가 완전 처음은 아니죠? 그렇죠. 중국 내수용 모델에는 이미 LFP 배터리가 쓰이고 있었으니까요. 네. 근데 국내 모델에 그것도 LFP가 아니라 NCM 배터리를 중국 걸 쓴다는 건 이건 좀 충격적이에요. 네, 맞아요. 예전에 뭐 코나 일렉트릭 같은 일부 소형차에 쓰인 적은 있다지만 EV5는 다르잖아요. 이건 주력 팹리카 모델인데요. 맞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요. 우선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좀 둔화됐어요. 이른바 캐즘 형상이라고 하죠. 아, 캐즘이요. 네, 초기 시장이랑 이제 주류 시장 사이에 수요 정체가 오는 건데 여기에 정부 보조금까지 줄었단 말이죠.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든 가격을 낮춰야 하는 좀 절박한 상황인 겁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자료를 보면 결국은 가격 경쟁력 확보, 이게 핵심 동인이라는 분석이 거의 지배적이에요. 가격. 역시 소비자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겠죠. 네, EV5 가격대가 그 4천만 원대 후반에서 5천만 원대 초중반으로 예상되던데 이게 그럼 CATL 배터리 덕분에 가능해진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느 정도는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 이왕이면 더 저렴한 LFP 모델을 내놓지 이런 아쉬움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EV5가 아무래도 대중적인 패밀리카 포지션이니까 좀 더 낮은 가격대의 LFP 모델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이 있었죠. 그쵸. 근데 이게 단순히 가격 문제만은 아니고요. 현대차 그룹 전체의 그 배터리 전략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아, 전략적인 측면이군요. 네, 세계 1위인 CATL이랑 협력하면서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고 또 가격 협상에서도 우위를 좀 가져가려는 그런 포석도 깔려 있는 거죠. 안정적인 공급 확보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아, 근데 이 결정이 우리 K배터리 3사 있지 않습니까? LG엔솔, 삼성 SDI, SK온 여기에는 상당히 좀 뼈아픈 소식일 것 같아요. 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중국 업체들 공세가 무섭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캐티엘리나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이 자국 시장 넘어서 해외에서도 점유율을 정말 무섭게 늘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K배터리 3사 합산 점유율은 눈에 띄게 줄었어요. 아, 근데 이게 단순히 점유율 하락이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위기는 그동안 K배터리가 지켜왔던 프리미엄 NCM 기술이라는 성벽이랄까? 그게 중국의 가성비 LFP에다가 기술 혁신까지 더해지면서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보통 CATL 하면 저렴한 LFP 배터리가 주력이라고 생각했는데 EV5에는 NCM 배터리가 들어간단 말이죠. 기술력이 더 필요한? 네. 근데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LFP랑 NCM 기술 차이는 아직 있는 거 아니었나요? 아,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는 LFP는 쌌지만 주행거리가 짧고 NCM은 비싸지만 주행거리가 길다. 이게 일반적인 이식이었죠. 네네. 근데 최근에 CATL이 주도하는 세일 투팩 같은 기술 혁신으로 LFP의 약점,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를 상당히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주행거리 격차가 줄어드니까 가격 경쟁력이 더 부각되는 거죠. 게다가 CATL은 자본력도 막강하고 원자재 공급망도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서 가격을 더 낮출 여력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치킨 게임이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와요. 치킨 게임이요? 네, 여기에 더해서 그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실제 배터리 판가에 늦게 반영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영레깅 효과 문제까지 겹쳤거든요. 이야. K배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와, LFP 기술이 그렇게까지 따라왔다면 정말 NCM 위주였던 K배터리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럼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텐데요. 크게 두 갈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주력인 NCM 배터리의 성능이랑 안전성을 더 높이는 방향이에요. 예를 들면 미드니켈 배터리 개발 같은 거고요. 네, NCM 고도화.
다른 하나는 좀 뒤늦었지만 LFP 배터리 개발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보통 2025년에서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죠. LFP 개발도 시작했군요. 네. 근데 LFP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고 또 시장 진입이 늦었다는 약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래서 배터리 재활용이나 재사용 기술, 그리고 아예 다음 세대 기술인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기술 선점에도 정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치열한 경쟁 상황, 이게 결국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기적으로 보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전기차를 만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 그건 좋네요. 네. 이제 뭐 배터리 국적 따지기보다는 실제 성능, 안전성, 가격 같은 실리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하지만 좀 길게 보면 이 K배터리 산업이 위축되는 건 결국 국내 기술 경쟁력이 약해지거나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아,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있군요. 네. 그리고 또 미국의 IRA 법안처럼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그런 정책 변수들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요. 이런 큰 흐름도 놓치지 말고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기아 EV5의 선택은 단순히 한 모델의 배터리 교체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 전체의 어떤 격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군요. 맞습니다. 중국의 거센 추격 속에서 K배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섰고 이제 가성비라는 무기가 프리미엄 NCM의 아성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기업들도 뭐 LFP 개발이다 차세대 기술이다 필사적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은 LFP와 NCM의 경쟁 구도잖아요. 근데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 같은 완전히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딱 등장한다면 그때는 전기차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또 어떻게 바뀔까요? 아, 그러네요. 몇 년 후에 당신이 전기차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배터리 요소는 과연 무엇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겁니다.